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발표문은 제가 바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발표를 맡은 박종선 선생님 인사 말씀 한마디 하고 예, 그다음에 토론을 예, 맡은 김강호 선생님도 인사를 하시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박종성이고요. 어떻게 뭐 원래 발표하게 돼가지고 참 이 글이 좀 별로 이렇게 완성도가 있는 글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따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강호 선생님도 네, 그러니까 뭐지? 여기 제가 모르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러니까 건국대 윤태양 선생님은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립대 이제 석사과정이고요. 그러니까 학번으로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88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식 학번 체계에서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양 철학에 관심이 있고 사회 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좀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되면 같이 만나서 좀 좋은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종선 선생님 발표는 뭐 한 2시간 정도로 이제 원래 발표가 통상 진행이 됐으니까요. 박종선 선생님 뭐 30분에서 뭐 넉넉하게는 뭐 한 40분까지 편안하게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 발표가 끝나면 김강호 선생님의 토론 그리고 질문 이렇게 진행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선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오늘 원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화면을 띄워주시면 제가 바로 공유를 제가 띄울까요? 예, 예. 아까 해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제가 잠시만요. 그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꼼짝없이 또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예. 예, 보이시나요? 예. 네. 예. 이렇게 글자를 예, 좀 예. 키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괜찮으신가요? 보여요. 예. 그러면 진행하도록 예. 들어가면입니다. 예. 예, 예. 조금만 키워주세요. 너무 글자가 흐려가지고 예, 좀 약간만 키워주세요. 키워. 이게 크게 약간 너무 그게 좀 아주 이 정도인데 정말 너무 그네 됐습니다. 네. 더 낮출까요? 아니면 높일까요? 더 키울까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네. 제목은 그러니까 그 시민이 조선에서 제가 이제 주로 그 막스 슈트리너 쪽을 좀 공부하니까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그 염상섭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정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생활지에서 제가 본 바로는 처음으로 그 막스 슈트리너를 가지고 인용하거나 소개하거나 이제 이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흥미를 느껴서 염상섭을 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보죠. 읽다가 그 좀 너무 불필요한 그것은 건너뛰고 그렇게 그냥 읽겠습니다. 지금으로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닌데요? 이 어제 저기 카톡으로 보내준 그 파일은 수정된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는데, 예, 한철원에서 보내준 건데 요거 말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신 거.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예, 그거 좀 다시 띄울게요. 예, 예. 잠시만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가니까 좋네요. 일단. 아닙니다. 다시 예. 어.
네, 맞아요. 이거 예, 예. 예, 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냥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은 한국 아나키즘 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보통 한국에서는 192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아나키즘을 수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3.1 운동 이전에 이미 한국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아나키즘이 널리 유포되어 있었고, 일본이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시즘보다 오히려 일찍 수용되어서 사회주의 사상계의 주류를 정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서울대 박사 논문에 이제 이렇게 제가 인용을 좀 했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3.1 운동을 전후해서 한국 아나키스트 운동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국은 일제의 침략에 맞설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수용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보면 1920년 4월에 조직된 조선 노동공제의 기관지 공제, 그 다음에 1922년 3월에 창간된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잡지 신생활에 이제 아나키즘이 소개하는 기사가 적지 않았습니다. 재밌게도 이 신생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그룹, 그런 멤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나키즘을 소개하는 걸 보고 참 좀 재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구분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하고 아나키즘하고 이렇게 사실은 뭐 어울릴 수 없는 건데. 어, 그, 근데 이제 주로 여기에 실린 기사는 주로 크로포트킨의 아나르코 코뮤니즘을 소개하는 것이지만 슈트리너의 개인주의 아나키즘도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로부터 100년 전에 1922년에 독일 철학자 막스 슈트리너의 저작인 유일자와 그의 소유가 식민지 조선에 소개되었다. 그를 소개한 사람은 염상섭입니다. 그러면서 슈트리너의 유일자와 그의 소유가 출간된 지 78년이 지난 1922년 7월에 염상섭은 신생활의 지상선을 위하여라고 하는 글을 게재했어요. 근데 그 지상선을 위하여라고 하는 글에 막스 슈트리너의 글을 직접 다 갖다가 이제 번역해서 일부분을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이제 쓰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정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은 그 슈트리너의 중심 사상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가지고 전체적인 슈트리너의 그 내용들, 글의 내용들을 정리한 글이에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성격이. 그래서 아무튼 그 지상선을 위하여라고 하는 염상섭의 글을 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해서 했는데, 염상섭의 지상선을 위하여라고 하는 글을 보면 첫 부분에 입센의 그 인형의 집에 나오는 글을 한참을 인용하면서 노라라고 하는 주인공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에 대한 소개로 슈트리너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염상섭을 보니까 1912년부터 20년 사이에 일본에서 유학을 했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1899년 모리 오가이에 의해 입센이 처음 소개되었고 1910년대에는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대에서 상연되었고 염상섭도 그 공연에 갔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염상섭은 게이오 대학 예과에 재학 중 오사카에서 자신이 쓴 조선 독립선언문과 경문을 살포하고 시위를 주동하다가 일경이 체포되어가지고 금고형을 받고 학교를 중퇴한 채 1920년대 귀국을 하죠. 염상섭은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쓸데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염상섭이 슈트리너의 어떤 번역문을 읽었을까 찾아봤더니 일본에서 스지준이 슈트리너의 유일자와 그의 소유라는 제목으로 번역해서 일본 평론사에서 1920년 5월에 최초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어 원전에서 유일자와 그의 소유는 제1부 인간과 제2부 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지준이 1920년 5월에 번역한 일본어본은 제1부 인간만 번역된 것입니다. 일본에서 최초 완역본은 스지준이 1921년 12월에 자경, 그 다음에 유일자와 그의 소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동아사와 개조사에서 출판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동아사에서 1922년에 재판이 나왔고 개조사에서 1925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 책이 1913년에 쓴 바잉턴이라고 하는 영역본, 그러니까 더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에고 앤드 히즈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원본으로 해서 스지준이 1호로 번역한 중역본입니다. 이와는 달리 1929년에 이쿠타 초코와 타카이 키요시가 공동 번역한 평범사판은 독일어본을 원본으로 하여 바잉턴의 영어본을 참조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929년 인파 서점에서 출발한 것은 쿠사마 헤이사쿠 넘어가야겠는데 가 독일어 원전을 번역한 최초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아마도 염상섭이 중역본 출판 시기와 독어본 출판 시기를 종합해서 보면 염상섭은 1920년 5월 혹은 21년 12월에 출판된 중역본을 보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추론을 전제로 이 글에서는 염상섭의 지상선을 위하여를 중심으로 슈트르너의 철학의 변형과 그 의미 및 한계를 찾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슈트르너의 글을 직접 언급한 염상섭의 글과 아직 한글로 번역되지 않은 슈트르너의 글을 한글로 옮겨 비교 분석할 것이고 또한 슈트르너의 용어를 변형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 내용을 직접 찾아서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염상섭 문학의 출발점이 자아의 각성이 있다는 사실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염상섭의 다른 글이죠. 개성과 예술이라고 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근대 이전을 교권주의의 절대적 위압으로 보면서 근대 문명의 중요한 의미를 바로 자아의 각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자아의 각성은 지상선을 위하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형의 집에 나오는 노라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선부터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 가면 다른 책에 대한 것을 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중심은 지상선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썼던 글, 예술에 관련된 글들 이런 건데 이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주로 넘어가죠. 먼저 염상섭 아까 제가 인용했던 글을 보면 제가 그냥 다시 또 옮겨놨거든요. 보시면 됩니다. 먼저 염상섭이 옮긴 글 중 눈에 띄게 원문과 다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옮긴 글에서 P는 우리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여기서 P는 신인데 신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요구했던 것처럼 이게 원래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감격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상섭은 위 인용문 바로 다음에 슈티르너의 글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다음과 같이 서술을 합니다. 이 참 재밌었어요. 이것은 신의 도가 진리와 애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도를 취하였을 따름이요 결코 인류의 복리나 제세 창생의 대이상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도가 아닌 것을 자기의 도로 취함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아주 적확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도는 다 자해를 번역하는 거고요. 뭐 돌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뭐 책문화.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아마도 염상섭이 인용한 글 바로 다음에 슈트르너의 글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순전히 자기중심적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부분적으로 그러나 완전히 의미가 다르게 염상섭이 슈트르너의 글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슈트르너의 글을 적절히 이해하고 있다. 신 자신이 자신의 도에 충실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도를 위하여 충실하여야 하겠다.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모습, 여기서 자기중심적 사람 혹은 자기중심성은 에고이스트 혹은 에고이즘이에요. 그것을 저는 그 이기주의자로 번역을 안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아실현이다 라고 염상섭이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시 염상섭은 슈트르너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신민을 그처럼 깊은 자비심으로 애호하는 터키 제를 보아라. 그야말로 순정한 무욕한 자가 아니냐. P는 그 백성을 위하여 항상 P 자신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는가. 과연 그러하다. 그러나 P의 민을 위하여
위하였다. 시험적으로 제군 자신을 피의 소유가 아니라 제군 자신의 소유라고 표명하여 보아라. 제군은 뇌옥에 투입되리라. 이 터키 제는 그 돌을 자기 이외의 누구의 위에도 두지 않는다. 피는 피 자신에게 대하여 일체의 일체였고 피 자신에 대하여 유일자였다. 참 읽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옛날 글들이라서 그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거는 제가 번역한 거네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보면 자신의 국민을 매우 사랑스럽게 돌보는 저 술탄을 보아라. 그는 순전히 자기에게 유용하지 않음 그 자체가 아닌가.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는가. 그렇고 말고 자신의 국민을 위해서다. 그럼 한번 시도해 보아라. 그러니까 술탄의 국민답게 행동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 자신답게 행동해 봐라. 그러면 그대는 술탄의 자기중심성에서 빠져나온 대가로 지하 감옥에 보내질 것이다. 술탄 이외에 그 무엇도 술탄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는 그 자신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고 유일한 사람이다. 이게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바로 밑에 줄 읽어보죠. 앞서 확인했듯이 슈트르네의 글의 일어본은 영어본을 토대로 한 중역본입니다. 위 인용문 중 다음 쪽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과 같은 말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상섭이가 썼던 이제 그 슈트르네 글, 다시 말하면 이 터키제는 이게 술탄을 터키제라고 했더라고요. 이 터키제는 그 돌을 자기 이외의 그 누구의 위에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선 이 문장은 술탄 이외에 그 무엇도 술탄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하지 않는다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여기다가 자꾸 초점을 두냐면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과 유사한 문장 거의 구조가 같아요. 유사한 문장인 그 무엇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결정하지 않는다 라는 요 구절을 자신의 저작 시작과 끝에 사용하고, 그러니까 슈트리너가 시작과 끝에 사용하고 종종 그 사이에 이 비슷한 말들을 몇 번 이렇게 넌지시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의 주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위 독일어 문장은 자기결정, 자기중심성이 잘 드러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무엇도 나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이 내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염상섭은 일체의 나에게 대하여 아무것도 아니다는 개인주의 사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all things to me nothing인가요? 하여튼 모든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영어 버전을 갖다 그대로 갖다 아마 잃어본이 한 것 같아요. 주석을 제가 달아놨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내용 다른 거죠. 아무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 문장은 자기결정, 자기중심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밌게도 염상섭은 슈트리너의 논점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슈트리너는 신과 마찬가지로 술탄도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 인류, 술탄 등등이 자기중심성에서 자신을 위한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술탄은 유일자다. 따라서 나는 유일자이다. 왜냐하면 나는 신, 술탄, 인류와 마찬가지로 자기중심성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막 그 슈트리너의 논리예요. 그 결과 나는 유일자이고 자기중심성에 근거를 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 염상섭이 옮긴 글은 보다 분명하게 유일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넘어가시죠. 염상섭은 위 인용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서술을 합니다. 읽어보면 이와 같이 자의 존대를 역설하고 아가 자기의 일체의 일체이며 유일자임을 주장하여 일체의 권위의 큰 자아주의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함을 절대로 거부하는 동시에 신이 자기의 도를 위하여 타의 간섭을 불용함과 같이 자기도 또한 자기의 주인이 되기를 맹렬히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써요. 앞 문장을 마음속에 두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나는 유일자이고 자기중심성에 근거를 둔 사람이고 자기결정을 하는 사람이며 모든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나.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 나의 전부인 나, 자기의 주인이 되기를 맹렬히 주장하는 사람, 자신을 존경하여 받들어 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모라적 노예 사상, 낡은 관념의 철쇠를 보기 좋게 끊어버리고 적나라한 인간계로 향하여 일대 비약을 시한 것이 이때의 노라였다. 이렇게 그 유일자의 모습과 노라의 모습을 이렇게 중첩시키고요. 그리고 노라는 반역자이다. 라고 이제 염상섭이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반역자라고 하는 단어는 명확하게 슈틸러의 용어를 갖다가 쓴 겁니다. 염상섭은 반역을 자기 혁명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지상의 선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렇게 보면 나는 여기서 뭐 아겠죠. 나는 유일자이고 자기 중심성에 근거를 둔 사람이고 자기 결정을 하는 사람이고 모든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나이고 자기 중심적 사람은 나의 전부인 나이고 자기의 주인이 되기를 맹렬히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곧 반역자 혹은 노라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유일자가 바로 노라죠.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한 염상섭은 노라를 반역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슈트리너에게 반역자는 유일자의 또 다른 그냥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반역자로서의 유일자가 반역자로서의 노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염상섭이 말하는 반역자 역시 슈트리너의 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좀 더 내려주세요. 그러므로 염상섭은 민족 해방의 논리로 이 반역자를 수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 지상선을 위하여라고 하는 글 말고 식민지 시대의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만세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또 드러납니다. 소설 속에서 간략하게 보면 소설에서 주인공 이인화라고 하는 눈을 통해 식민지 치하 조선의 현실이 그려집니다. 이런 관찰 과정은 이인화의 자아정체성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근대적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향유했던 이인화의 눈에 전 근대적 삶의 관성이 굳게 지켜지고 있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이인화가 사실은 그 모델이 염상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유학하고 온 그래서 일찍 결혼을 안 하고 나이가 한참 먹어서 결혼하고 뭐 이런 모습이 거의 유사합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예, 그런 조선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런 환멸의 감정은 묘지 문제와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사실은 그때 식민지 조선을 묘지 속이라고 표현했죠. 염상섭이가. 그러니까 원래 신생활 잡지에 냈을 때는 원래 제목은 묘지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목이 바뀌죠. 이러한 환멸의 감정은 묘지 문제와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일제가 공동묘지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정황에서 이인화가 친형과 나누는 대화에서 그리고 공동묘지 제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갓장수와의 대화 속에서 이인화는 나라의 흥망과 무관하게 가문과 선영을 지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전 근대적 의식을 접합니다. 이인화가 아내의 죽음이 자신에게 스스로를 구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소설 속 정자라고 하는 인물에게 편지를 쓰면서 근대적 개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근대적 개인은 자아의 각성인 거죠. 그 자아의 각성은 사실은 노라의 모습이고 그 노라의 모습은 반역자의 모습인 거죠. 예. 근대적 개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각오를 하는 장면은 조선의 현실을 자기의 몫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자각에 도달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스스로 반성하여 근대적 개인으로 서고자 하는 결연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염상섭이 슈트리너 철학을 수용하고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역자로서의 노라와 반역자로서의 예수, 그 다음에 유일성과 독일성, 나와 소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 그 슈트리너 책을 보다 보면 그 예수를 반역자로 칭해요. 그 혁명가가 아니고 이제 그건 좀 이따가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다시 읽어보죠. 그냥 지금까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면서 반역자로서의 노라의 모습은 반역자로서의 유일자에서 따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염상섭은 지상선을 위하여에서 입센의 인형의 집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노라를 자기 혁명을 실천하여
지상선을 실현한 예수와 비교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는 반역자이죠. 왜냐하면 염상섭은 자기 혁명을 반역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반역자로 보는 내용 역시 슈트리너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반역자이다. 그러니까 그는 국가를 뒤집어 엎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축혀 올렸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슈트리너의 글을 읽다 보면 이 같은 단어를 같이 저렇게 써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막 조롱하고 비꼬는 것을 잘합니다. 슈트리너가 보기에 혁명은 사람들에게 설계할 것을 명령하는 데 반해 반역은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축혀 올릴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혁명은 새로운 설계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반역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설계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설계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펼칩니다. 슈트리너는 보다 분명히 반역의 의미를 자기중심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내 목표는 만들어진 질서의 뒤집어 엎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나를 높이 북돋는 일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행동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중심적 속셈과 행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마 그래서 이 반역보다는 혁명보다는 반역을 주장하고 자기중심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막스의 그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막스한테는 시급했던 것은 혁명이었겠죠. 이렇듯 슈트리너가 자기중심성을 강조했듯이 마찬가지로 염상섭은 슈트리너의 글을 인용하면서 자아의 존대를 역설하였다. 또한 그에게 반역은 진구한 자기에게 대하여 반역하고 새로운 자아를 확충하며 완성함을 이름이니 이러한 의미의 반역은 곧 지상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염상섭에게 노라는 모든 권위에 대한 반역자이자 해방의 전야에 맥진하는 정의로운 반역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염상섭은 개성과 예술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어요. 그 신생활지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근대 문명의 정신적 모든 수학물 중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자아의 각성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아의 각성이니 자아의 존엄이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함인가 이렇게 이제 되물으면서 곧 인간성의 자각 또는 해방이며 인간성의 위대함을 발견하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반적 의미를 떠나 개인에 취하여 일층 심각히 고찰할 지경이면 개성의 자각, 개인의 존엄을 의미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개성과 예술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면서 염상섭은 개성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개성은 개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도기적 생명이 그 각자의 개성이다. 하므로 그 거룩한 도기적 생명의 유로가 개성의 표현이다. 이런 주장을 하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기성을 얘기를 하는데 슈트리너는 유일성이 서로를 구분하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일성을 다른 페이지에서는 독특함 혹은 특이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죠.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성의 가장 단순한 형태이기에 가장 견고한 형태가 바로 유일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염상섭은 자유, 인권이 일반적 인간성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고 이 대목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염상섭은 자유, 인권이 일반적 인간성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요 아직 숭고한 생명의 발로인 도기적 개성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말했듯이 마찬가지로 슈트리너도 아무리 인간다움이 내 성질이더라도 나는 내 성질로 흡수되어 없어지지 않는다. 나는 내 유일성을 통해 맨 먼저 인간한테 실존을 준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염상섭은 분명히 자유, 인권을 일반적 인간성이라고 말하며 도기적 개성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발생되는데 아무튼 이거 일반적 인간성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도기적 개성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슈트리너 또한 인간다움을 유일성과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슈트리너에게 인간다움은 일반성이자 보편성이고 본질이며 이것을 신성한 것으로 존중하는 것은 구체적 개인을 억압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자기중심성이 염상섭 글을 관통하고 있다는 이제 사실입니다.
또한 염상섭이 주장하는 R을 슈티르너의 나와 함께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는 거죠. 인용문 건너뛰고요. 그냥 슈티르너의 나도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끊임없이 새롭게 정립되는 나이다. 슈티르너가 말하는 나는 특정한 이념, 본질이 아니다. 나는 뼈와 살을 갖춘 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슈티르너는 피테가 말하는 나는 모든 것이다를 이제 비판을 하죠. 그 밑에가 이제 그 피테의 나를 이제 비판하는 글이에요. 잠깐 보면 피테가 말하는 나 이거하고 그 말은 나의 의견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그리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해체하는 나, 결코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는 나, 유한한 나만이 정말로 나이다. 피테는 절대적인 나를 말한다. 그러나 나는 나를 덧없는 나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피테의 나와 자기의 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듯 나는 자기 자신을 해체하는, 현재 머물지 않은 유한한 나, 덧없는 나이죠. 슈티르너에게 나는 내 자신을 전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매 순간 내 자신을 정립하거나 창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립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할 뿐이고 다시 내가 내 자신을 정립하는 순간에만 내가 정립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나는 창조자이자 창조물이다. 그리고 나는 공허함의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님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창조가 깃든 아무것도 아님이고 아무것도 아님에서 내 자신이 창조자.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로서 모든 것을 창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슈티르너가 말하는 창조가 깃든 아무것도 아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닌 나, 다시 말해 아직 아무것도 아닌 나이기 때문에 아직 그 무엇으로 규정되거나 결정되지 않는 나이기 때문에 더욱이 창조가 깃든 아직 결정되지 않는 나이기 때문에 되어가는 나일 수 있는 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창조하기에 나는 나의 창조자이자 창조물이다. 이렇게 보면 슈티르너의 나를 염상섭이 말하는 곧 노라로 그 형태를 바꾼 것임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염상섭이 말하는 소유 또한 슈티르너의 소유를 끌어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염상섭의 글을 확인해 보면 우리 자신은 아무 것의 소유도 아니다. 군주의 소유가 아닌 것과 같이 부모의 소유도 아니요. 인류의 소유가 아닌 것과 같이 신의 소유도 아니다. 오직 자아는 자신의 소유일 따름이다. 이렇게 염상섭이가 얘기를 하죠. 염상섭이 말하는 아라고 하는 거. 슈티르너는 자기 소유성을 주장을 하는데 어떤 다른 것, 그러니까 뭐 신인류 권위 등등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일 때에만 나는 내 자신의 것이다. 나의 자기 유용성은 나에게 바로 자신의 소유인 사람 혹은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유용한 것을 끝까지 추구한다. 그 다음에 슈티르너에게 자기 소유성은 소유자에 대한 어떠한 묘사일 뿐입니다. 슈티르너는 나 자신의 가치, 곧 자기 소유성의 가치를 끌어올리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유를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슈티르너가 보기에 자기 소유성의 가치가 과소평가받는 이유는 국민, 인류, 그리고 수많은 또 다른 일반성이 더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소유 또한 오늘날까지도 소유의 완전한 가치를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슈티르너가 자기 소유성을 강조하는 것과 같이 염상섭이 자아는 자신의 소유다라고 강조하는 것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자기중심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염상섭과 슈티르너의 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자아주의자와 자기중심적 사람, 뭐 같은 용어를 아마 이게 달리 쓰는 것 같은데요. 이 단어이다. 원어는 에고이스트이고 염상섭이 에고이스트를 자아주의로 옮기면서 진정한 자아주의를 오해하여 천려비열한 이기주의라 비난하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죠. 그 지상선을 위하여서. 그는 이기주의를 천려비열, 곧 생각이 얕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자아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그리고 사전에서 에고이스트는 이기주의자를 의미하지만 에고이스트를 기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슈티르너 책을 읽을 때 좀 골치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단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미를 막 벗어나서 씁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착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슈티너는 에고이스트를 인간답지 않은 인간, 이걸 또 영문을 보면 또 비인간 이렇게 하는데 비인간은 아니에요. 비인간은 인간이 아닌 걸 비인간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인간이긴 인간인데 인간답지 않은 인간인 거죠. 그냥 같은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에고이스트, 인간답지 않은 인간,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 인간, 이걸 다 같은 쓰고요. 혹은 넘겨주시면 자기중심적 사람 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요. 그러니까 에고이스티시에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중심적 사람 이렇게도 쓰고 막 갖다가, 그래서 참 골치 아픈데 하여간, 그리고 이와 대립하는 단어를 인간다운 인간 이렇게 쓰죠. 맨슐리헨이라고 쓰고 이걸 이 단어를 자꾸만 왔다 갔다 이제 사용하는 거죠. 슈티너는 자기다운을 인간다운 것과 대립시키려는 속셈이 강하게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인간다운 인간과 대립하는 것은 비인간이 아니라 유일자로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고이스트를 자기중심적 사람 혹은 인간다운 인간과 대립하는 문장에서는 자기다운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지평에서 에고이스무스도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자기중심성으로 보고 있고요. 이 자기중심성은 슈티너의 세계에서 근본 법칙이다라고 이제 아르봉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상가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이걸 자기중심자 이렇게 번역을 한국어로는 돼 있는지 그걸 자기중심성으로 바꿨어요. 슈티너가 유일자, 자기다운 사람 등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명할 수 없는 혹은 형언할 수 없는 존재를 말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일자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존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이거는 또 잘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에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냥 일종의 수단이에요. 그냥 낱말이죠, 그냥. 다시 말해 유일자, 자기다운 사람 등등을 이념 혹은 이상 혹은 본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 실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름 붙인 것일 뿐이다. 앞서 염상섭이 슈티너의 글을 직접 인용하고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는 것을 기억해보자. 이와 같이 자아의 존재를 역설하고 아가 자신의 일체의 일체이며 유일자임을 주장하여 일체의 권위에 큰 자아주의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함을 절대로 거부하는 요 인용문. 슈티너의 글을 직접 인용한 후 이와 같이 적확하게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에는 모순이 드러납니다. 인용문에서 일체의 권위의 큰 자아주의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이 바로 신인류 등등이라는 보편성이죠. 슈티너는 조숙한 사람과 고분고분한 사람을 신인류라는 유개념 혹은 보편적 요구 사항 등등에 의해 규정된 사람이며 그때의 유개념은 그런 사람에게 법이라는 것, 또한 그런 사람은 유개념에 의해 결정된 사람이고 유개념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 자신의 소명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슈티너는 자기다운 사람에게 자신의 역사만이 가치를 지니는데 그 이유는 자기다운 사람은 인류라는 이념, 신의 어떤 계획, 섭리의 의도, 자유 등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할 뿐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다운 사람은 자신을 이념의 어떠한 도구 혹은 신의 그릇으로 여기지 않고 어떤 소명도 인정하지 않으며 인류가 더 발전하는 목표를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고 상상 따위도 하지 않기에 그러한 목표를 위해 눈꼽만큼도 기여할 생각이 없으며 그저 스스로의 삶을 살아나가고 펼쳐나갈 뿐 그로써 인류가 잘 될지 나쁘게 될지 따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자기다운 사람의 일을 제시를 합니다. 슈티너가 그토록 비판했던 것, 그것을 위해 염상섭은 아가 전 인류적 문화에 공헌하고 봉공하는 의무를 다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왜 이러한 모순이 생기는 것일까? 아니면 그에게 나라고 하는 것은 민족, 국가, 인류라는 보편에 속한 아인가? 아를 보편에 속한 아로 이해하면 모순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아의 각성은 인간 일반의 차원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염상섭이 발견한 자아가 모든 타자들이 자신과 함께 인간이라는 유에 속한다. 즉 그가 개성과 예술에서 개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는 기저에는
네, 넘겨주시면 돼요. 개별성을 넘어선 보편성의 지향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논문을 좀 찾아보았더니 서울대 국문과에서 발표했던 논문. 이렇게 보더라고요. 염상섭의 하고 인류 이런 관계를 약간 보편성을 지향하는 개별성 이런 식의 논의예요. 그런데 바로 이 개별성을 넘어선 보편성의 지향이 슈트리너가 그렇도록 거부하는 것이요. 입장입니다. 슈트리너는 거꾸로 보편성을 넘어선 개별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여바의 그 소위 말하는 그 가퉁수 배제니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적 존재라고 하는 거. 염상섭이 슈트리너를 받아들이면서 갖는 한계가 바로 이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 장에서 염상섭의 슈트리너 철학의 변형의 한계인 의미를 쓰고자 합니다. 앞장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 해야겠죠. 모순의 원인은 염상섭이 슈트리너의 나를 때로는 해체적인 나 혹은 파괴적인 나로 보면서 때로는 절대적인 나 혹은 완성적 나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순의 원인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죠. 이를테면 다시 작의 R을 혁명함으로써 우 1층 새로운 혁명의 R을 얻는다. 이건 되게 해체적이고 파괴적인 나죠. 여기서는 나를 해체적이거나 파괴적인 나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런데 자아의 확립, 자아의 완성이라는 나를 로 보면 절대적인 나 혹은 완성적 나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염상섭의 글에는 서로 상반되는 자아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아주의를 기초로 한 신도덕을 확립할 때 사적으로 인격을 완성하고 공적으로 인류의 번영과 전 인류의 행복을 기약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약간 그 국민교육 헌장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죠. 이것은 슈트리너의 유일자를 수용하고 변형하는 과정에서 실존과 당위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존은 식민지 조선의 나이고 당위는 개인적 각성 혹은 사회적, 민족적 각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그 정도밖에 못 보겠습니다. 더 이상. 식민지 조선이라고 하는 실존적 나는 당위적 나, 곧 자아의 자가 자아의 완성으로 변형될 수밖에 없었고 아니 변형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당위니까.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에서 하여간 해방돼야 되니까. 해방이라는 당위는 해체적 자아보다는 완성적 자아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아각성, 자아완성을 이루어내야 더 확장된 사회적 혹은 민족적 각성, 완성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듯이 염상섭이 자아를 내적 모순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자아 이해의 결과가 민족, 인류의 번영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것은 슈트리너가 비판하고 벗어나려는 보편성, 본질, 이념 등등이죠. 바로 이 부분이 슈트리너 철학의 수용에서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만 내려주시면 근데 이제 상황을 보자면 1920년대 초 아나키즘은 상호 부조론을 중심으로 하는 아나코 코뮤니즘이 주류를 형성하였지만 그 속에서 아나코 생디칼리즘 요소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조합주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또한 1920년대 초에는 개인적 아나키즘도 수용되고 있다. 그것은 23년에 결성된 흑노회라고 하는 개인적 아나키즘에 입각하여 활동했던 것에서 드러난다. 3.1운동 이후에 아나키즘 확산이 되면서 다양한 조류의 아나키즘이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 한국 민족의 1차적 과제는 민족 해방이었다. 슈트리너의 이른바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이 수용되고 번영된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당면한 민족 해방을 위한 사상적 모색과 실천적 몸부림으로 염상섭의 슈트리너 철학의 수용과 변형을 읽을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염상섭의 지상선을 위하여는 22년 7월 신생활에 실려 있다. 신생활은 1922년 신생활사에서 박희도가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잡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잡지의 전반적인 내용은 자본주의 비판과 사회주의 사상의 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막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과도할 정도로 슈트리너를 비판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개인주의 철학으로 알려진 슈트리너의 유일자와 그의 소유가 추구하는 내용과 결코 어울리지 않는, 사실 몰랐겠죠. 그건 뭐 그냥 나중에 저희들의 시각에서 보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당연한 건데
아무튼 사실 성격적으로 안 맞는 건데 결코 어울리지 않는 신생활에 실린 것 또한 해방이라는 당위의 실천적 모색이었을 것이다. 해방의 모색과 실천이 민족주의,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개인주의 철학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아를 모순적으로 이해한 것은 변형 과정의 한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한계 또한 민족 해방이라는 당위와 식민지 조선이라는 실존을 메우려는 다급함의 귀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상섭이 식민지 조선에서 슈티너의 철학을 수용하고 변형한 것은 민족 해방을 위한 다채로운 저항의 모습 중 하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서 살펴본 만세전과 같은 소설에서도 염상섭은 슈티너의 철학을 수용하고 변형하여 저항의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민지 시대의 대표작인 3대와 무화과라고 하는 에서도 이야기 속에 계속하여 일본 경찰을 등장시키고 주요 등장인물들의 삶을 항일 독립운동과 자꾸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항적 성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식민지 현실을 소설화하려는 역사적 책무와 이를 위한 지난한 고통과 노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예, 발표해주신 박준호 선생님 빨리 끝내자고 막 하셨는데 50분 풀로 채우셨습니다. 예, 됐네요. 바로 토론으로 김강원 선생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파일 공유되고 있나요? 예, 되고 있습니다. 아, 되고 있나요? 아, 왜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줌으로 이제 해결문과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줌을 다룰 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보이신다니 그냥 쭉 읽어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그냥 일종의 논평이란 회고인데, 첫 단락에 이제 5번째 줄, 그럼에도 논평을 맡은 이유는 앞으로 원래 발표에 자주 나오라는 박민천 선생님의 깊은 배려 때문이다.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평할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묻고 싶다. 그러니까 박종린의 논문을 통해 개인적으로 신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본 논문의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그러니까 곧바로 읽은 그러니까 나가며 그러니까 마지막 장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평가가 들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철학 논문이라는 집의 한계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 수용 과정에서 신생활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혹시 이제 뭐 논문을 그러니까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찾아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안내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논문입니다. 박준희 논문에는 이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우리가 넘어갔는데 주 3회 보면, 그러니까 정백을 다음에 다루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논문에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문제를 왜 던지냐면 이런 겁니다. 정백의 유일자와 그 중심 사상은 식민지 조선에서 슈티르나 그의 사상에 대해 전일적으로 소개한 유일한 글이다. 그러니까 신생활에 게재된 염상섭의 글에는 요한 카스팔 슈미트에 대한 언급이 있다. 요한 카스팔 슈미트는 막스 슈티르나의 본명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바로 아래 박정 선생님의 글 사쪽에 이제 주사를 보면 바쿠닌의 이제 똑같은 내용이 이제 인용이 돼 있습니다. 서지적으로는. 근데 이제 저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만약에 이제 위에서 우리가 읽은 박종린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백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왜 염상섭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박종린의 이제 같은 책에서 뭐 어떻게 평가하냐면 염상섭은 신생활의 그러니까 객원으로 활동하면서 3회에 걸쳐 묘지, 이게 아마 만세전일 겁니다. 연재하였다. 또한 이 두 편의 비평도 게재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인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상선을 위하여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신생활의 이제 주도 세력은 아니었던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연구 과제가 이제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절차나 뭐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도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병정 선생님이 독일 이데올로기를 완약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소련 아카데미를 비롯하여 막스, 엥겔스의 여러 정기들이 소개되었다. 이 정기들에서 소개한 슈티른에 대한 막스의 비판 내용이 그에 대한 인상으로 대부분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나가메어를 그러니까 12쪽에 이제 보면 막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과다할 슈티른을 비판이란 문장에서 막스의 과도한 비판 지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좀 설명해 주기 바란다. 이는 독일 이데올로기와 여러 정기를 통해 형성된 슈트른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슈트른의 진문명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체형버그의 이제 논문을 보면 슈트리너의 유일자와 애고주의 연합 관념은 오늘날 국가주의를 넘어 이유를 비롯한 지역주의 설비 기초 이념이기도 하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슈트린을 좀 주목해서 만약에 본다면 어느 방향에서 좀 초점을 가지고 읽어야 될 것인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강원 공유 선생님의 중지 누르면 되죠? 예, 질문 3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준호 선생님 바로 답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이제 김광호 선배가 말씀하신 질문, 이거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 과정에서 신생활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거잖아요. 이게 전문가가 박문천 선생 아니에요? 박문천 선생이 잘 아시는 분야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알기로는 신생활이라고 하는 이 집단 자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사회주의자라고 이제 공언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재미난 발견이 자칭 자기들이 사회주의자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아나키즘을 막 갖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 소개도 하고 막 그걸 문학 작품에다 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자칭 자기들이 사회주의자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뭐 아나키스트와 사회주의자 이런 구분법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하여간 그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냥 어떤 실천, 그런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그 사상사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는 거기까지 잘 모르겠고요. 나중에 따로 한번 박문천 선생한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예. 네. 저도 잘 몰라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선배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 왜 정백이 아니고 염상섭이냐? 염상섭이가 더 먼저 썼더라고요. 예. 염상섭이가 7월인가요? 7월에 게재하고, 그다음에 사실 염상섭이가 슈티너를 가지고 자꾸 써먹는 뭐 지상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예술에 관련된 거, 개성과 관련된 거 다 그 용어를 차용하죠. 물론 다른 사람도 또 써요. 반역자 개념을 갖다 계속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상선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백하고 슈티너를 정리하고 소개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백은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슈티너의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자기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염상섭은 직접적으로 다 그냥 갖다가 인용을 해버리고 번역을 해버리고 그걸 다시 이제 소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또 서술하고 뭐 이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염상섭을 먼저 한번 해보자 그랬던 거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아마 일본의 그런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아마도 일본에 먼저 이제 그런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박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배님이 말씀하신 이 최영복 선생 요 막스 슈트리너의 연방사상, 이거는 제가 봤는데 이분이 제 논문 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쓰신 분이에요. 법대. 이때는 이제 주석에 보면 박정선 선생님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없었으니까 그 슈트리너에 대한 글들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배님 말씀하신 독일 이데올로기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너무 과도하다. 이것은 데리다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 데리다도 마르크스의 유형들에서 보면 막스가 그러니까 슈티르너의 유령을 공격하다가 자기도 유령을 쫓아가는 이런 방식에 빠졌다라고 이제 데리다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선배님 말씀 듣고 제가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번역된 거 있잖아요. 이영선 선생님 번역하신 거 이거 앞부분을 봤습니다. 진짜 앞부분을 봤는데 이거 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이미 달라요. 그러니까 잘못 끼워진 단추예요.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구절입니다. 유일자와 그의 소유. 그 다음에 이제 막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비판의 고함을 지를 때는 선량한 독일인답게 다 내 일이 아니고 무엇이더냐 경전 5쪽 이렇게 써 있어요. 라는 탄식으로 시작한다. 모든 것이 그의 일이라는 그는 가슴이 미어진 듯 말한다. 신의 일, 인류의 일, 진리와 자유의 일, 그뿐인가? 그의 민족의 일, 그의 영주의 일, 그 밖에 산더미 같은 큰 일들 모두가 다 그가 짊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불쌍한 인간 같으니라고. 이거는 막스가 슈티르너의 글을 완전히 거꾸로 읽은 거예요. 슈티르너는 이 모든 일이 다 내 일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의 일, 인류의 일이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듯이 나도 내 일에만 신경 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 거꾸로 슈테너라고 하는 사람이 다 내 일이 아니고 무엇이다라고 탄식하는 것으로 막스가 독해를 했는데 탄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지배적인 어떤 사회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뭐였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풍토를 거꾸로 비꼬은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고이스트한테 침을 뱉어라 막 이런 글을 막 그 밑에다가 써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에고이스트 같은 자기중심성을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인 것을 막스는 이것을 마치 그 다 내 일이 아니고 무엇이더라라고 탄식하는 그런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로 막스가 이미 첫 장부터 슈티르너를 잘못 읽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어요, 그냥. 그다음에 앞으로의 작업 또한 이제 이런 독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책하고 막스 슈티르너의 책하고 함께 비교하면서 막스가 과연 어떤 식으로 슈티르너를 이해하고 읽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오독한 상태에서 자꾸 읽어가면 뭐 결론은 뻔하죠, 그냥. 그렇죠. 그냥 더 이상은 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과제는 슈티르너하고 얘하고 막스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박종성 선생님 그 답변 중에서 빠진 게 있는데요. 그 유일자와 그 소유 번역 얘기가 빠졌습니다. 언제 출간이 되는지 그 얘기를 제가 간곡하게 꼭 발표 때 얘기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뭐 이제 지난달에 넘겼고요. 일단 지금 거기 대표님하고 메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교정하고 뭐 이렇게 수정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좀 두껍죠. 두꺼운 책을 끝내고 잠시 쉬었다가 갑자기 이상한 의혹이 생겨가지고 슈티르너라고 하는 사람이 유일자와 그의 소유를 1844년도 10월쯤인가 써요. 출판되고 그 세 명의 유명한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죠. 셀리가라고 하는 사람하고 헤스라고 하는 사람, 막스하고 친했던 사람이에요. 헤스는 자칭 자기도 공산주의자인데 그 사람하고
더 유명한 사람이죠. 포여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책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 비판에 대한 응답을 해요. 그게 바로 슈티르너, 뭐 영어로 하자면 의자까지 번역 안 해도 되는데 슈티르너 비판가들이에요. 슈티르너 비평가든지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일단 그게 한 70페이지 정도 원문으로. 지금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것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좀 얇지만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이 세 명이 헷갈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다 이제 이렇게 지적하고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유일자를 그렇게 이해하는가? 자기 중심적 사람 이것을 왜 저렇게 잘못 이해하는가? 뭐 그런 얘기를 좀 더 명백하게 짧은 문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지금 절반 한 것 같은데 그 책이 나오면 더 좋겠다. 드린 질문은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박종선 선생님이 슈티르너 유일자와 그 소유 번역 완간을 하셨고 이번 달 6월 달 중순 정도에 약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완간된 책으로 번역서가 출간된다고 합니다. 홍보성 멘트를 직접 하시라고 했더니 말을 아니 여기 뭐 하셨습니다. 여기서 홍보해봤자 무슨. 아니 이게 나중에 다 녹화돼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유튜브에. 예. 혹시 다른 선생님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노출 안 되시지만 서유석 선생님도 계시고 김문영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혹시 뭐 편하게 질문 하실 선생님들께서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뭐 다른 일하고 겹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박정성 선생님이 그 어려운 책 슈티르너의 유일자와 그의 소유를 다 번역했습니다. 제가 전화로 들었는데 진짜 고생했어요.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박정성 선생이 슈티르너를 공부하도록 또 그 번역하도록 강력하게 펌프질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더 축하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 가지 오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제 그냥 생각입니다. 박 선생도 아나키즘 혹은 슈티르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와 이제 같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막스 슈티르너 최초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운동사의 한 흐름으로 아나키즘을 공부하기 위해서 슈티르너 봤어요. 일제하에 아까 박 선생 얘기했듯이 1900 언제쯤 될까요? 그 3.1운동 전후 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막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읽은 바로는 아직 레닌주의하고 이 아나키즘 이런 게 잘 구별되지 않은 채로 들어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그 모택동의 선배들, 그 북경대학의 그 선배들 그 사람들 역시 공산주의, 아나키즘 이런 거 정확하게 어떤 선을 걷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들여오죠. 이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1920년대 초반쯤 국내에서도 이제 공산당이 만들어지면서 대립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립하기 이전입니다. 이전이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그냥 사회주의 사상의 한 조류로 들어오는 거죠. 아까 뭐 크로포트킨도 이 당시에 소개되었다, 뭐 슈티르너도 이렇게 소개됐다고 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갈라집니다. 한 20년대 중반 되면 엄청나게 갈라지죠. 서로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심지어는 뭐 서로 물리적인 공격까지 하고 염상섭도 제가 알기로는 뭐 이런 글을 좀 썼지만 그 카프 운동 시작되었을 때 카프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건 뭐 바로 이 무렵인데 그러니까 당시 그 문단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 계급 문학을 해야 된다. 아니다. 순수 문학을 해야 된다 할 때 카프의 반대 입장에 선다고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하는 그런 글이 좀 보충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 일제 때 그
의열단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포함시켜서 넓은 의미의 그 사회주의 운동으로 시작되었다가 20년대 중반에 이제 갈라지죠. 결국은 레닌주의가 헤게모니를 쥐고 아나키즘은 사실 이제 변방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현대 사회에도 우리 운동권에도 사실 여전히 이게 존재합니다. 계급 운동을 주장하는 그런 뭐 민주노총이라든가 등등 있고, 또 이 NGO 운동 등등, 뭐 환경 운동, 여성 운동 등등 소위 그 신사회 운동, 그 흐름은 아나키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목표로 하는 그 미래의 사회에 대한 구상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염상섭의 잠시 이런 그 언급들이 일제와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운동사 혹은 염상섭 개인의 그 사상사에서 이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지 그런 게 좀 보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둘 수 없었는데 저도 하나만 질문할게요. 일제 때 슈테르너를 과연 알았는가? 이거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막 뒤지다 보니까 박종린 선생의 글이 그때 유일하게 눈에 띄었어요. 그네 논문 제목만 봤는데 여기도 인용이 됐던데, 역사학자 박종린 선생이 일제하 우리 독립운동 과정의 슈테르너, 그 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박 선생님. 글의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냥 슈티르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 정도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슨 뭐 내용을 이렇게 옮겨 적거나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저도 그분 논문을 봤거든요. 그 박종민 선생. 근데 주로 이제 그런 어떤 자료적,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이제 이렇게 자료의 의미로서의 이제 슈티르너에 대한 소개, 이 정도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 하여튼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운동사, 또 아나키즘 중에는 아주 우파로 바뀐 그런 아나키즘도 있을 수 있어요.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운동의 한 조류로서의 아나키즘, 그 사상의 한 원류로서 슈티르너, 그다음에 염상섭 이런 사람들이 평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방금 박종린 선생님이 계속 나오는데요. 역사학 쪽에서 사회주의 수용사, 막스주의 수용사 쪽으로 가장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초창기부터 가장 전문가시고 국내에서요. 저도 굉장히 많은 논문을 봤었는데 강세는 그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 어떻게 한국 조선 사회에 뭐 번역되고 수용되었는지, 그러니까 그 어떤 사료의 실증적 차원의 연구가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식민지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수용, 막스주의 수용, 아나키즘 수용에서의 거의 뭐 바이블처럼 보여지는 논문들을 계속 쓰셔왔고 그쪽으로 계속 연구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철학 쪽에서는 저희 쪽이 궁금해했던 내용들은 내용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없으신 편이 맞는 것 같아요. 박정 선생님도 똑같이 느끼셨을 텐데 내용적 분석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없으신 게 맞고요.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조금 협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역사 쪽에서는 특히 이제 문학에서도 한기영 선생님 방금 이제 논문에서 나왔었는데 그런 분들이 역사, 문학 쪽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막스주의, 사회주의 수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철학 쪽에서는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구들이 오히려 저희 연구들에는 토대가 되는 정도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보조를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준적 보조가요. 철학 쪽에서는 여전히 소요되어 있고 굉장히 낮은 단계여서요. 박종 선생님이 이 슈티르너, 식민지 조선에서의 슈티르너 수용은 철학 쪽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발표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선생님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예, 연우구 선생님. 예. 네, 저는 오늘 정말 새로운 글을 너무 잘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정말 무식하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염상섭 그러면 무슨 표본실의 청개구리 뭐 이런 만세전 뭐 3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염상섭과 슈티르너를 이렇게 연결하고
변형과 그 의미 한계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셔서 굉장히 흥미롭게 저는 잘 읽었고 또 뭐 노라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좀 재밌기도 하는데 일단 가장 먼저 하나 간단한 질문을 먼저 드리면요. 염상섭이 이제 소설가가 여기서는 아닌 것이죠. 소설가 이상의 어떤 일종의 사상가 뭐 어떤 그런 면모가 좀 보이는 듯도 하는데 이제 슈티리너를 쭉 이렇게 해석하는 걸 그 박종선 선생님이 하신 걸 보니까 슈티리너를 상당히 너무 많이 이제 변형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뭐 자아중심주의라든지 자기 소유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끝에 그 발제문에 그 발표문에 설명하셨듯이 식민지 조선의 어떤 현실, 그 속에서의 어떤 저항의 모습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서는 어떤 민족적인 또 지평까지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측면 이렇게 보여준 그 개인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소설가로서가 아니라 사상가로서 염상섭의 사상에는 어떤 뭐 색채나 통일성이나 어떤 뭐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이 그냥 아나키스트인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실존주의적 이런 냄새도 나면서도 또 결과적으로는 그 염상섭이 슈티리너를 그 수용한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민족주의자로 결국은 그 방향을 갖는가. 제 질문이 약간 무리 있으니지만 이 슈티리너의 이 이제 소설가가 아닌 사상가, 이 지상선을 얘기하는 것도 처음 오늘 들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의 어떤 사상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그냥 중첩되어 있어서 모순적으로 있는 게 염상섭의 사상가로서의 본 면모인가? 뭐 이런 게 일단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 시대가 그 시대인 만큼 이제 문학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문학적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책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 막수주의건 아나키즘이건 뭐건 간에 그냥 닥치는 대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방에 이를 수 있는가를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그냥 선택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죠? 이 사람, 그러니까 염상섭이가 뭐 나중에까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데 염상섭의 이제 초창기 그 문학에서의 핵심을 다른 뭐 국문과 뭐 논문도 좀 봤더니 다 이제 그 자아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연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자아의 문제를 꽉 잡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과 자꾸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민족하고 국가하고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충돌하고 있는데 이 충돌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이 다른 사람의 해석은 이 개별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이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는 그런 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보편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을 뛰어넘어서 있는 그러니까 때로는 자아를 강조하다가 때로는 보편인 민족, 국가, 인류 이런 거를 이제 또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명백하게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을 이중적으로 막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이고 그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식민지라고 하는 실존적 모습과 그다음에 당위라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개가 계속 충돌하는 모습으로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문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그건 명백하게 그 슈티너하고는 이게 안 맞는 얘기를 갖다가 막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그 시대는 제가 봤을 때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가 아나키스트든 내가 뭐 공산주의자든 그냥 함께 영차영차 한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무슨 그 흑노예 같은 조직에는 다양한 그 계파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만 있는 것은 또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문과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슈티르너의 어떤 그 막스가 비판했던 그런 유일자의 모습이라든지 굉장히 에고이스트적인 자아 중심성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노라를 내세운 뭐 이거는 이제 물론 염상섭의 경우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 염상섭의 이 지상선을 위하여라든지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은
상당히 좀 이렇게 충돌하는, 저도 이제 박정호 선생님의 논지에 좀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거 갖고 우리가 뭐 비난하거나 논리적으로 뭐 비일관됐다든가 뭐냐 이렇게 할 수는 물론 없지만, 여기도 밑에 뭐 보면은 그 국문과 논문에 무슨 뭐 자해 담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해 담론이라는 게 진짜 어디까지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지만요. 자해 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면모가 슈트리너의 그 이야기만큼이나 보이는 것인지, 그런 측면 플러스 이제 지금 박정 선생님의 어떤 주장처럼 이후에 이 보편성을 다 담고 있는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게 아나키스트적인 민족주의자인가? 이 사람의 성격이 뭔가 이게 좀 불투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불투명한 한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조건 속에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게 그 사람한테서는 그게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른 선생님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박정호 선생한테 질문할 게, 슈티르너는 유일자 전문가시니까, 박정호 선생이. 그 자기중심성이라는 용어와 슈티르너한테 자기 소유성이라는 용어가 뭐 의미상 비슷한데 쓰이는 맥락이 같나요? 좀 다르나요? 네, 같아요.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게 자기 소유성이라는 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요? 더 구체적인 의미를?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쓰는 게 그 약간 다른 용어를 같은 맥락에 놓고 막 쓰는데요.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기 중심성이나 자기 소유성이나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고 있고. 왜냐하면 예. 그냥 철학적으로 자기 중심성 정도라면 사실은 이 책이 44년도 나온 책이잖아요. 예. 한 59년 미일 자유론 같은 것도 리버럴리스트들도 인디비주얼리티, 개별성 얘기할 때 결국 자기 중심성 비슷한 설명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개별성과 보편성의 대립이 아니고, 내가 자기 중심적이면 나와 똑같은 다른 자도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개별성에서 보편성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개별성인데 다른 개별성을 어떻게 관계 맺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미일은 그래서 이제 그 해악의 원리 한 프린시플을 제시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소셜 필링을 얘기하기도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중심성은 가야 할 길이 여러 길 같은데, 예를 들면 아주 심하게 실존주의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자기 소유성은 결국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면 무슨 리버테리어니스트들이 내 몸이 내 소유다 이런 의미보다는 결국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어떤 권력도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나는 오직 내가 지배한다라는 컨셉이 강해져서, 그러니까 자기 소유성 그러면 이렇게 확실하게 그 맥락과 의미가 드러나는데, 자기 중심성 그러면 굉장히 좀 복합적이고 의미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서, 염상섭도 예를 들면 자기 중심성 이 정도에 꽂혔으면 민족 이런 얘기로 충분히 나갈 수가 있고,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이 그 애매하니까. 자기 소유성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면 거기다 뭐 민족 이런 다른 나를 지배할 다른 권력을 끄집어들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결국 염상섭이 이 슈티너러를 오해하게 된 어떤 중요한 맥락이, 그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그 슈티너의 자기 소유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염상섭도 자기 중심성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혹시 판단할 수는 없나요? 이게 지금 계속 같은 이제 이렇게 충돌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것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뭐 실존주의적인 모습 또 드러나는. 그러니까 슈티너를 가만히 보면 그런 모습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타자와 관계 맺는, 이게 에고이스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마치 그냥 그 어떤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것이 차단된 존재로 보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가 타자와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 맺는 것에
핵심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유용성이라고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만 이제 그러니까 연합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자면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염상섭의 관점은 우리가 분류를 하자면 어떤 입장이 되는 겁니까? 자기 중심성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염상섭의 입장을 이념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네. 예, 슈티르랑 분명히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되게 그냥 그러니까 모순적인 그런 분류법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자이면서 민족주의자인 거죠. 네. 아나키스트는 아니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염상섭은 아니고, 예, 염상섭은 아나키스트는 아니죠. 절대 아니고, 네, 왜냐면 슈티르는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러면 그 신채호식의 아와 비와 그럴 때 아를 사실은 소아와 대아로 나눠 가지고 또 그게 아를 나로만 보지 개인주의로 보지 않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미친 영향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우리는 그럼 염상섭은 슈티르너를 인용하고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 그것을 지적했던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다른 사상들을 자기가 자꾸만 갖다가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름 이제 어떤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일에 써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는 더 중요한 측면이 아니겠냐, 뭐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근데 아마 슈티르너가 실제로 민족 해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슈티르너의 포지티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측면을 살린 게 아니고 오히려 슈티르너가 거부하고 부정했던 측면을 염상섭은 슈티르너부터 살려서 자기 맥락에 맞게 어쨌든 긍정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뭐 이런 구도가 되는 건가요? 박 선생 주장에 따르면. 그 보편적 아로의 확대는 아마 당시 식민지 조선이 이라고 하는 구체적 현실이 어찌됐건 만들어 노정해 놓은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적 강제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2023년, 4년, 5년 이 시점에서 당시 사상 담론에서 유행했던 그러니까 개인화, 사회화, 민족화 이 3구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아를 계속 확장시키는 거죠. 아는 개인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개인화로는요. 그래서 그게 사회화, 사회화, 그다음에 민족화로까지 그 확대되는 보편적 아로의 확대는 아까 이제 박정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체부터 시작되었고 그때 당시 염상섭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고 유행어처럼 있었거든요. 아마 그건 식민지 조선이 만들어내는 그냥 사상적 강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염상섭이 그거를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왜 개별화로 남겨두지 않고 끊임없이 보편화로 그것을 마치 굉장히 속박 하나의 의무감처럼 염상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측면도 조금 고민해 긍정적으로 보자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싶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19세기, 20세기 말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게 개별 아를 동시에 그 공동체적인 아 속에 있는 걸로 보는 게 사실은 전 근대성에 가깝게 분류될 수도 있잖아요. 그 시대로 보자면. 그리고 아예 그 앞에서 그 박정현 선생님 그래서도 그 염상섭이 근대적인 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근대적인 내야 된다는 건 사실은 개인을 구속하던 일종의 연고의 토대가 되는 공동체로부터 벗어남이라는 게 중요한 계기가 될 건데 그러면서 또다시 민족이라는 걸 또 그로부터 끄집어들이는 그 메커니즘이 뭔가 본인이 근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걸 끄집어들인다고 본인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추측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근대를 벗어나서 근대적인 방식으로 민족과 또는 인류와 내가 관계 맺는다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하다 이런 추측도 들어서 좀 염상섭의 생각이 뭔지도 참 좀 헷갈리네요. 저는. 그건 박정환 선생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유학
일본 유학생들의 대표적인 테마가 근대화의 지향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면서도 그래서는 그러니까 그래서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어떤 전근대성을 막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민족을 이야기하고 민족의 각성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또 모순되기도 하지만 또 상호 연관이 되어 있지도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 모순성이 결국 나중에 이제 완전 개인으로 가든 뭐 이광수처럼 친일로 가든 이렇게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자아라고 하는 키워드가 자아주의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시기에 영향력을 끼쳤고 어, 썼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의 어떤 연관성을 뭐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일단은 그러니까 자아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본의 담론을 지배했던 거고 동시에 아마 영향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염상섭도. 그래서 그런 쪽에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 어떤 영양사 쪽 관심을 좀 있으신지 또 궁금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이거는 그냥 진짜 정말 이렇게 보다가 호기심에 한번 염상섭을 얘기를 해본 거고, 염상섭을 또 보다 보니까 정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쓴 글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는데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건 엄두가 안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방준 선생은 이제 그런 감각적인 어떤 게 있을 텐데, 좀 처음에 쓸 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냥 호기심에 일단 해본 거고요.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것은 그 독일 이데올로기하고 막스 책하고 같이 한번 놓고 차근차근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그게 제가 좀 관심이 더 있습니다, 솔직하게. 예, 저도 하나만 생각난 김에 박성선 선생이 그 책 다 번역했으니까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책 제목이 유일자와 그의 소유, 아이겐툼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까 저 박장환 선생님 질문했지만, 아이겐툼 영어로 이제 프로퍼티인데 이게 뭐 소유라고도 번역하고 뭐 요새는 재산 이렇게도 번역하지만, 여기서 의미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고유성, 독특성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 책 서문에 보면은, 내가 이 서문 가지고 저 박 선생하고 같이 한번 저 공대에서 수업도 했는데, 서문 제일 마지막 문장이 내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존재하는 것은 에고, 정말 고유한 에고뿐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에고의 고유성, 그 독특성을 억압하는 기존의 모든 것을 부수는 거죠. 모든 것을.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뭐 제도, 법, 도덕 이런 것도 있지만, 통상 우리 그 당시 독일 철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던 보편 개념들, 무슨 정신이니, 아까 뭐 가퉁스베이젠 했는데 심지어는 der Mensch, 소위 인류라고 하는 이런 보편 개념도 거부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세상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꾸려야 되는가? 자유인의 연합인가? 페어라인데야 뭐 프라이엔입니까? 이런 네.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시종일관 나밖에 없다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사회 자꾸, 사회를 꾸리기 위해서는 페어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어떤 게 책이 이렇게 번역돼 나와야 이러한 이제 오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첫 부분이, 이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나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네? 국가가 다 있죠. 사회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뭐 법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다. 그것을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맨 끝에 번역도 사실은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나에게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막스 책, 저 두꺼운 책 하나 쓴 거 내가 봤는데, 거기 보면 유일자, 막스와 연결되니까 유일자에다가 주석을 달았는데 아무런 사람과 관계 맺지 않는 사람 이렇게 주석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오해죠. 이 사람은 사람들과 가급적이면 많이 공감하고 싶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관계 맺을 것인가? 희생의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일방적 희생의 관계는 아니고 항상 거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 이익을 주고받는 그런 사랑을 주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뭐죠? 그 어떤 새로운 연합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기가 그냥 말하는 것이 에고이스트의 연합인 거죠. 그러니까 막스가 말했던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 이 공산주의하고 그 같은 맥락이지만 같은 의미이지만 이 사람도 에고이스트의 연합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호 이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각자의 자기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연합을 하는 거고 일방적 희생의 관계가 작동되면 그 연합을 탈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연합체를 구성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그런 정당 같은 조직 말고 이 사람이 이제 꿈꾸는 것은 그러니까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뭐그 개인들 지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자기 마을 하나 해서 공동체 막 꾸리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가급적이면 외부로부터 탄압을 덜 받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억압 얘기를 해요. 절대적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읽다 보니까 단순하게 어떤 인터넷 같은 거나 뭐 소개 같은 거, 이 사람에 대한 소개 같은 걸 보면 너무나 단순화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막스도 제가 아까 첫 시간에 김광호 선배에 대한 대답할 때 막스가 도의 이데올로기를 쓰는 그 첫 구절 자체가 이미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 문제는 슈티르너가 말한 그 말만으로 얘기될 수가 없고 실제로 그 시대에 막스에 의해서나 그 시대에 슈티르너가 그 이데올로기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느냐 이 문제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막스가 슈티르너를 파악한 건 그 유일자와 그의 소유에 나와 있는 슈티르너의 주장을 전체를 보고 평가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상황에서 이 슈티르너라는 인물이 가지는 그 상징이 가지는 정치적인 효과 또 어떤 정치적인 역할 이런 부분과 관련 지어서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책만 그 말만 따지면 잘못된 평가일 수 있지만 그런 총체적인 평가가 좀 백그라운드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후자에 대한 대답은 포여바의 태제 거기에서 독이데올로기에서 이제 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을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막스의 희망 사항은 혁명인데 이런 개인주의 사상이 퍼지면 혁명의 저해가 된다라고 본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슈티너라고 하는 사람이 책에서 막스를 한 번 딱 인용을 하는데 막스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포여바의 아류다. 이렇게 이제 이해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비판을 하는데 그 사상적인 어떠한 입지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책에서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이데올로기 전체에서 거의 대부분을 다 갖다가 막스 슈티너를 인용하고 주석하고 인용하고 해석하고 인용하고 자기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 이거는 그 아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사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지나치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혁명과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그런 글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혁명의 저해가 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개인주의적 사상가니까. 그런데 재미난 것은 막스하고 예니하고 나눴던 편지를 보면 그 편지에서 예니가 막스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우리 여성들도 개인주의적인 측면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 이런 것을 슈티르너를 언급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스가 어떤 답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래요. 그리고 엥겔스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을 처음에 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이게 생각이 바뀌어서 나도 막스 네 생각에 동의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비판 작업을 하기 이제 시작한 거죠. 예, 박준환 선생님 질문 다 하셨나요? 예, 예. 네. 이걸로 그러면 뭐 마무리를 5월 원래 발표를 마무리할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예. 네, 죄송합니다. 저는 좀 여기서 또 흥미있게 읽었던 것이 아까 노라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반역자로서의 노라, 반역자로서 이러면서 혁명하고 반역을 분명히 이제 구별을 한다는 그 맥락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맥락을 염상섭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혁명과 반역을 구별하면서 이 혁명이 자꾸 뭐 사람들에게 뭔가를 설계하고 뭐 새로운 목표를 뭐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에 반대되는 슈티르너의 어떤 생각? 이런 건가요? 그래서 반역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유일자를 아까 유일자가 뭐 반역자이고 반역자가 뭐 노라고 뭐 예수고 뭐 이렇게 해서 아까 뭐 예니 얘기 나왔을 때도 여성들은 그런 오히려 혁명 사상보다는 슈티르너의 생각을 좀 따르고 싶다. 왜 그러냐면 계속 이렇게 혁명의 어떤 이렇게 전열 속에서 또 나오는 어떤 그 전체주의라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그런 어떤 나보다도 더 큰 어떤 이념 뭐 이런 걸 이제 앞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면에서 그 혁명과 반역을 구별한 슈티르너의 생각을 염상섭은 확실하게 따르고 있는 건 분명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을 보여주었으면서도 우리가 계속 이제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반역이 민족 해방하고 어떤 식으로도 연결되는지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그 혁명과 반역의 구별도 좀 흥미로웠지만 그 반역 쪽에 서 있는 슈티르너 그걸 쫓는 염상섭의 입장 이런 게 일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이걸 좀 이렇게 간파하고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맥락을 약간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상선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글 앞부분이 한 꽤 길게 그 입센이 썼던 인형의 집 그래서 전체를 그러니까 부분을 다 발췌해서 그냥 인용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노라 얘기를 하면서 그 노라가 바로 예수 같은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혁명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 혁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제도의 혁명 이런 거 말고 이제 그런 모습과 이렇게 같은 그러니까 같은 존재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그 슈트너 얘기를 막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슈트너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입센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아나키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슈트너를 봤던가 읽었던가 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슈트너의 책을 보면 거기서도 지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혁명과 반역 이런 것을 구분하면서 그 혁명이 아니라 정말 반역했던 사람을 예수로 이제 또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도로 이제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모델도 노라 니꼴 예수라고 하는 모델도 사실은 슈티너가 얘기했던 반역자 니꼴 예수 이것을 갖다가 차용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저는 이제 봐요. 네, 그 흐름을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나중에는 그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여성과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염상섭이가 나혜석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노라의 현실적 모델은 또 나혜석이에요. 그러니까 신여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또 글을 또 쓰더라고요. 진짜 나혜석을 인물로 해서 실존 인물로 해가지고 소설을 이제 쓰는. 그게 다 모델이 원래는 노라였고 아까는 반역자였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신여성 막 그런 이미지. 그렇게 이렇게 줄거리가 꿰어질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진짜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우리 그런 슈티르너는 보통 이렇게 사상적 계보학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대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슈티르너의 어떤 그 일반적인 분류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을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이라고 이제 보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람한테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분히 강하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러니까 프라이엔, 그러니까 걔네들 그 해결 좌파들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자유인이라고 이제 번역되는 걔네들의 모임에
있을 때에도 그 시대의 풍토가 그런 것을 되게 강조했던 풍토래요. 그러니까 본질 같은 거, 뭐 인간성 같은 거, 이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맥락을 이제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몽주의자들도 사실은 그 대단한 그 보편과 본질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고 그 내부에서 이제 그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제 모르겠어요. 그게 그 우리 모두는 사실은 개인주의적인 게 있지 않나요? 그럼 그 해결주의자들이 안티테제로서 예, 예. 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네. 아니면 예. 슈테르는 본인이 개별자가 소유해서 뭐 어떤 다른 앞선 철학자나 앞선 사람 얘기를 끌어오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예,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거의 없고 그냥 되게 도발적인 것이 이를테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을 저희들은 배울 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되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바보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죽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테네의 소위 말하는 인민들의 뜻을 따랐던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입장.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 게 사상적으로 따라 올라가면 견유학파 쪽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인가 이렇게 견유학파 쪽을 몇 번 언급하고 실제로 그 햇빛까지 가리지 마 이것도 한 몇 번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인물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소크라테스 쪽보다는 이쪽 그 소위 말하는 뭐죠? 그 소크라테스한테 맨날 욕먹던 사람 있잖아요. 소피스트들 계열 쪽에 있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피스트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소피스트도 사실은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민주정치를 살리거나 운영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소피스트보다는 아까 얘기한 디오게네스나 이런 소유학 네, 견역 일종의 그 체제 밖에서 있으려는 네. 분들 쪽에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떤 강한 성격이냐면 냉소적이에요. 대단히 냉소적인 사람. 네. 그게 그냥 그 글을 보면 정말 냉소적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자주 느껴져요. 그래서 박 선생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냉소적이지 않아요. 그 박 선생 이거 어차피 번역했으니까 네.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아질 거예요. 궁금한 사람들. 슈티르너 그 이야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거 종합적으로 좀 더 준비하시고 공부하세요. 그 아주 기인이지. 제가 보기엔 기인이에요. 기인.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야. 책은 요거 딱 하나 있잖아요. 이게 몇 살에 쓴 겁니까? 한 30대 중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대에서 사라진다고. 예? 또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있어요? 네. 그 뭐 짧은 글이겠죠. 이 사람이 그때 우리 같이 공부할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좀 번역료로 살으려고 아담 스미스 국부론을 번역했죠. 독일어로. 네, 네. 최초 국부론 번역. 번역했습니다. 또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그 헤겔리안들 모이는 그 술집에 맨날 가서 같이 어울렸고 네. 그러다가 자기 생각 하여튼 기존의 그 개인의 아이겐툼을 억압하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더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그런 것에 위협을 느끼고 슈테이너의 이런 글이 이제 막 퍼지고 하면은 마르크스 엥겔스 그 혁명 사업에 이제 장애가 초래되니까 막스도 이제 지나치게 비판을 했고 그 아까 김광호 선생이 질문했어요. 그 막스의 비판이 좀 지나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이거는 내가 요새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영국에 유명한 그 막시스트 있는데 유명한 막시스트가 박 선생이 이거 번역했지만 진짜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독일 이데올로기도 가운데 부분, 가운데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슈티르너 비판인데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게 썼어요. 그 영국의 그 아주 거물 막시스트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가운데 부분은 다 이거 빼버리라고 이거 독일 이데올로기 가운데 부분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이해를 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내용이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아나키즘의 한 중요한 원류로 언급되고 있고, 실제 그 영어 위키피디아 이런 데 보면은요, 간접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또 니체 이런 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심지어 후설도 이거를 보고 아주 그 주목할 만한 책이다. 니체가 직접 봤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 당시 그 철학사 학자 랑게인가 하는 사람이 슈티르너 책을 굉장히 그 애독을 했고, 그 랑게가 니체하고 가까워요. 그 랑게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박정환 선생 질문한 것처럼 슈티르너 사후에 그 영향사가 틀림없이 존재한다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공부 좀 하는 사람들 많이 질문할 텐데, 박 선생이 하여튼 슈티르너 최고의 전문가로서 그런 거 좀 잘 준비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좀 개운하게 좀 알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예. 유일한 고생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 사람은 켈리니코스. 어. 유석영 말하는 그 철학자가 켈리니코스죠. 켈리니코스. 그 사람이 저 아프리카 출신이죠? 출신은 잘 모르겠는데 켈리니코스가 그랬어요. 이거 가운데 부분은 이거 볼 가치가 없다. 가운데 부분만 얘기했어요. 내 기억에 첫 부분 빼고는 다 뭐 쓸데없다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부분이 그게 이 저 슈티르너 비판이에요. 저희 선생님들 한철현 전임 현임 회장님들 세 분 계신데요. 박종원 선생님 책 발간되면 세 부씩 꼭 한 1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세 부씩 꼭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도서관에다 집어넣어야지 뭐. 대학 도서관.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학교 도서관 말고 무슨 개인 출판사에서 나와요? 대학 도서관에다 출판사? 일단 집어넣고. 출판사는 어디예요? 출판사는 그냥 그 개인 선생님 출판사인데요. 부북스라고 슈티르너 정신에 맞는 그런- 유일 출판사. 그냥 그 이정호 선생님 그 학당 회원이래요.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했더니 그런 문학책들 뭐 루소도 그렇고 독일 문학 이런 것도 많이 번역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마무리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마무리하기 전에 그 홍보하면은요. 다음 주 토요일에 한철현 그 학술 대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다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보인데요. 그 오늘로 이제 그 한철현 그 학술 일부에서 주관하는 상반기 2022년 상반기 원래 발표회가 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만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2019년에는 이제 기획 주제로 해서 그 동양 철학, 특히 젊은 동양 철학 연구자들 초빙해서 했었고, 2020년에는 정치 철학 가지고 기획 주제를 해서 상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2년 올해는 이제 그 한국 근현대 사상사 쪽 해서요. 4번의 발표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 학기 8월부터는 이제 회원들 메일을 통해서 이제 자유 주제 선별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꼭 주위에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회장님 계셔서 일부러 제가 조금 어필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꼭 예, 그래서 나중에 꼭 치아를 받고 싶고요.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학술 대회는 1부는 학술 대회고 2부는 규성이 형 1주년 기념 학술 대회로 두 개를 같이 합니다. 장소는 2대에서. 그것도 줌으로 합니까? 오프라인으로. 온라인, 어디서? 오프라인 둘 다. 2대에서 하고 네. 온라인으로도 중계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 뭐 대신 오프라인에서 뵙는 걸 오랜만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 마무리하고 그러면은 원래 발표회는 8월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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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정선 제가 수고하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